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랑 활발하게 소통하는 집 애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우리 엄마한테 영어 학원 좀 빼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서로 이제 같이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특히 이제 글 쓰는 거니까 정서랑 생각이랑 이런 게 다 보이죠. 다 보이고 애들도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엄마한테 영향력을 미쳐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는 애들도 있는데 반대도 근데 있죠. 진짜 심각한 케이스는 전 그냥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만으로 힐링이 돼요. 저 그냥 얘기만 우리 엄마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네. 올바른 대화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요. 이 얘기가 진짜 흔한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그 엄마랑 말을 안 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말 정말 많이 하고 이것저것 얘기는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 파트를 애들이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들을 한번 이제 우리 한번 모아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내지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어떤 걸 했었죠? 뭐 학교에서 뭐 누구랑 싸웠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선생님한테 혼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엄마한테 얘기를 하기가 무서웠던 건 평가받는 거. 아, 그건 무조건. 근데 이제 물론 엄마들이 이제 자식을 잘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건 잘못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자식 관계가 수직적이어서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고 넌 평가받는 사람이고 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넌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거거든. 평가가 일단 개입이 돼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사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면 집에 안 들어가려 그래.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부모랑 얘기를 할 때 애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의 아주 완벽한 백이잖아요. 그 백에 의해서 부모님한테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하지 마 해버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머리로서 그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접어두고서라도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도 사실 자기의 어떤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걸 아는데 대화의 포인트가 지나간 거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래 그러면은 그랬어? 그럼 그건 이게 문제였네? 좀 약간 부모가 이성적일 필요가 있네요. 이게 평가는 문제였네? 해줘야지. 그러면은 그리고 좀 플러스 다음에는 알파. 이런 상황에 있으면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애들이 가끔 집에서 많이 혼나는 애들은 학원에서 동일한 행동에 이제 뭘 했다가 눈치를 봐요. 혼날까봐. 어린애들은. 어린 애들이. 그래서 괜찮아.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실수가 반복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가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고친 거니까 그건 문제다. 그때는 좀 혼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처음부터 막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애가 항상 눈치 보는 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되게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강도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적을 안 해주면 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면 이건 진짜 자신의 태도로서 굳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데 거기 포인트가 실수 자체보다는 그 뒤에 말한 대로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 계속 곰씹는 건 본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이제 우리가 거기에 trang 착해가지고 애한테 쥐잡듯이 잡아가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사실 이제 저도 좀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 나이보단 부모님 나이랑 거의 좀 더 가까워지고 가깝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요즘에 막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럼 저도 그냥 제 경험을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지. 내가 너 때는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 그때 생각했던 게 뭐 별로 막 그땐 되게 큰 거 같았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나도 그래서 뭐 어떤 게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사실 그렇지 그게 잘 안 못하니까. 되니까 굉장히 감정과 주관이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랑 있어서는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다른 어려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얘기지. 보다 제일 많이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황당한 얘기를 해도 그냥 맞다 맞장구 쳐주고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점에 대해서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무조건 애 얘기가 맞다만 해달라는 얘기처럼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해. 그리고 인간의 심리상 뭐 애들이든 어른이든 일단은 처음에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는 대답이 상대방의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은 상대방하고 뭔가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대화의 기술. 예. 일단 그건 틀렸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사실 저도 그래요. 그게 사실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벌써 이거 뭐지? 피곤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나는 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약간 마음이 달라지죠. 그거는 애들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 일단 긍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초장에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의 관점에서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볼 준비는 됐다가 있어야 애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볼 준비도 안 돼 있고 이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거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또 얘기한 사람은 내가 얘기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가 먹혔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학생하고 학부모 사이의 대화에서 또 항상 등장하는 게 게임인데 게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김재동이 했던 얘기인데 어머니들 애가 게임 못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엄마 아빠가 게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래요. 요즘 잘하고 있니? 얼마나 향상됐니? 너 이제 그거 할 수 있니? 뭐야 그레이드가 아직 이것밖에 안 돼? 진도를 신경을 쓰고 레벨 신경을 쓰고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방법, 계속 시험을 보래요. 계속 테스트를 보래요. 얘 게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하면은 금방 끊게 할 수 있다고. 좀 타당성 있는 얘기. 저에겐 맞는 얘기예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맨날 꼬치꼬치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성적 확인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거 줄 세우고 정말 게임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부처럼 만들어버리는 네, 거예요. 딱 공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되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너 게임 하지 마라,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 아무 소용없다는 거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상황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애가 어떤 게임에 너무 빠져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 게임을 해봐야 돼요. 부모가 그 게임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저도 좀 해봤는데 뭐 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롤 해봤어요. 롤 해보고 나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제 얘기를 듣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제가 롤 얘기를 왜 할까요? 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애들이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애들이 딱 바로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롤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롤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